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지금 우리는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대화의 촉진제라고 할까요? 몇 가지 공식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스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스밭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곤란한 부탁이나 지시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중간에서 말을 끊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죠. 상대방이 그 얘기를 할 때는 나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한 거니까 일단 다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한 말 중에서 몇 마디 말 같은 거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있다가 점점점, 뭐 이게 3초가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but, 그렇지만 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성질 급한 사람은 말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상대방 관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일단 yes 밭을 대화할 때 잘 활용해 보시죠. 그리고 단정하는 건 굉장히 그 상대방 말문을 막는 거죠. 또 내가 이야기할 때도 단정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질려버립니다. 겸손하게 표현하는 방법 있잖아요. 또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요. 이런 말을 많이 이렇게 섞어서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겸손하다는 느낌을 받고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계속될 수가 있겠죠. 네. 샌드위치가 하나 있네요. 맛있게 보이죠? 네. 굉장히 곤란한 말을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느냐. 샌드위치를 보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빵이 있고 또 가운데 맛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맛있는 거가 이게 핵심이죠. 핵심인데 우리가 이제 곤란한 말이 이 맛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담 없는 이야기의 양쪽 바깥에 있는 빵이죠. 두 빵 사이에다가 이렇게 샌드위치 내가 해야 될 이야기를 집어넣고 양쪽을 포개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바꿔서 넣어서 여러 겹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할 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화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담 없는 이야기로 이야기한 다음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부담 없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이게 어떤 그 샌드위치 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부담 없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부담 없는 이야기로 끝내는 경우에 따라서 빵의 두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스라는 건 상대방이 동의하기 어려운 제안을 이렇게 해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이걸 노우 하시면 안 되고요. 예스, 일단 긍정하는 겁니다. 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어네스트, 심사숙고하는 거죠. 이게 3일이 될지 5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에 얘기할 때는 노우 하든가 아니면 서제션,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수정해서 상대방이 말한 것을 좀 더 수정해서 더 좋은 나의 생각을 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스 화법입니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이 FIW라는 것은 참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인데 제가 조금 조립한 건데요. 감정이 좀 상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냉정하지만 자기 할 말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 접하면 제일 먼저 뭘 표현하죠?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많이 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감정부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요즘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게 팩트 체크거든요.
너무도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또 이렇게 오히려 뭐 그 공식적인 신문이나 언론의 기사조차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할 때는 사실 확인부터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팩트 체크의 F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iMessage죠. iMessage는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나를 주어로 해서 감정 표현을 하는 거죠. 왜 때려? 이거 아니라 내가 때리니까 내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iMessage입니다. 원트는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잘 알아차리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말, 나쁜 말 친구한테 한 게 맞냐? 확인하고 네가 그렇게 친구들에게 나에게 나쁘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슬프고 외롭고 네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iMessage로. They want.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를 나쁘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해줄 수 있겠지? 하고 다짐을 받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라면 우리가 아무리 곤란한 이야기도 상대방한테 잘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공감하는 건 뭐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과 같은 기분, 같은 생각임을 먼저 표현해 주면요. 상대방이 화를 났다가 상당히 진정하게 돼요. 뭐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화가 났을 때 분을 가라앉히면서 얘기해야 되겠죠. 2대8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대5로 항상 대화해야 되는 건 아니죠.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1대9도 돼야 되고 9대1도 돼야 되고 뭐 어찌 보면 10대0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대화를 잘하려면요.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아요. 나는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또 상대방이 생각 없이 말할 때 말할 기회를 많이 주고 나는 짧게 요약해서 상대방한테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일리가 있다 이런 말. 뭐 이게 일리라는 말이 여러 가지 해석되겠죠. 근데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할 정도는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일리가 있습니다 하고 일단 호응해 주라는 거죠. 왜냐면 상대방 이야기 중에 요만큼은 맞는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도 그랬는데 나도 갔다 온 적 있어요 라든가 이게 상대방한테 공감을 표해 줌으로써 상대방이 더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말 안 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데 뭐 갔다 온 적이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파리 에펠탑에 갔던 얘기를 쭉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고 근데 나중에는 뭐 에펠탑에 갔다 온 이야기를 나중에 상대방이 알았을 때 얼마나 그 참 뭐랄까요 황당한 상황이 되잖아요. 공감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지금 일이 자꾸 가면 안 되니까 적당할 때는 좌회전, 우회전으로 이렇게 이야기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하면서 얘기를 바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교정해 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것이 좋죠. 근데 이런 걸 너무 자주 하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요. 왜냐면 말을 끊는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활용하면 대화가 훨씬 더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